10월 3일 이 개천절 문턱에서 진정한 이 10월 3일 개천절이 참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한 가지 새로운 역사 왜곡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개천절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단군 왕검이 조선을 개창하신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단군 조선이 아닌 그 이전 어린 시절로부터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반만년 배달민족, 배달의 역사, 조금 전에 우리가 어화가를 들어봤는데 이것이 바로 단군 조선 초기 4200년 전에 우리 한민족의 애국가였던 것입니다. 그 노래 속에는 이 배달의 영광, 그 은혜를 찬송하는 아름다운 가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천절은 이 배달국 건국, 정확하게 올해로부터 5916년 전 음력 10월 3일 저 중앙아시아 동방 천산 그 마지막 아버지 환인 천재로부터 이 문명의 정통권, 그 정통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이 동방 이 태백산, 지금 백두산 주변에 신시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신 그날이 개천절의 참뜻인 것이다. 우선 우리가 한번 머리에 이렇게 새겨두고요. 개천절 하면 우선 10개자 하늘천자, 하늘을 열었다, 새로운 하늘이 열렸다 하는 그 속에는 사실 개천절은 동방 첫나라를 세운 배달국의 건국절인데 이것을 개천절이라고 정의한 말씀 속에는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개천, 즉 하늘의 근본 뜻을, 그 깊고 깊은 뜻을 사무치게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천지에 놀라운 그 역사의 사건이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이 바로 배달국 10월 3일의 건국절의 진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함께 지금 이 10월 3일 개천절의 진실한 역사의 의미, 건국의 의미,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나와 나의 조국, 지구촌의 모든 그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이 대자연 속에 태어나는 것이며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이 우주의 존재의 목적과 그리고 인류가 그동안 그 머나먼 여정에서 구축해 올린 문명사의 대세 그 궁극의 방향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본론 서두에서는 다 함께 기도하라. 어둠에 휩싸여 있는 우리 역사의 근원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 한민족 조국의 역사와 문화 근본 정신을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 각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분노해야 된다. 우리의 잠든 어두운 영혼을 치유할 이 분노의식, 이 분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건국의 이념, 건국 정신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근원과 그 역사를 만들어 온 문화 원형 정신을 모두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고유한 이 전통 문화 정신, 그걸 원형 문화, 원형 역사 문화 정신이라고 즐겨서 쓰는데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송두리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국인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한국의 역사의 첫날은 무엇인지를 대부분 실제로는 99% 한국인이 지금도 정확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 총독부의 역사관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대학생 또는 역사 전문가들도 이 업장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선 총독부가 지금 화폐 가치로 약 200억 원 거액을 투자해서 10여 년 만에 완성한 조선 총독부의 그 역사책 조선사 35억 원을 한국인이 아닌 영원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했었던 이 침략자, 이 조선 사람의 그 시원 역사, 창세 역사, 뿌리 역사를 온전히 완전히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이 심리학 사서 일종의 자료집이기도 한데, 이 조선사 35권을 보면은 그 서두의 주요 내용만 읽어봐도 지금의 역사 교과서하고 쌍둥이로 너무 닮아 있어요. 아주 핵심은 중국의 위만이라는 자가 왕검성 준왕을 내쫓고 조선의 왕이 됐다. 그리고 중국의 식민지로 우리 조선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사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건국 정신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건국 사상을, 건국 제1의 이념을 홍익인간의 도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어린 시절로부터 가장 내 인생에서 신비스러운 이 역사 문화 언어 홍익인간, 과연 홍익인간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10대, 20대, 30대 기차 여행을 하면서 또 외지를 댕기면서 보면은 가끔 홍익회 일꾼들을 자주 만나곤 했는데, 과연 저 홍익이 뭐냐. 오늘 홍익인간의 이 도심에 대해서, 진정한 그 문화 정신에 대해서 제가 체험적으로 그 정의를 한번 멋지게 내려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그 역사 파괴 공작, 중국의 그 중화사관을 근거로 한 이 조선 역사의 뿌리를 말살하는 그 공작, 그 원죄는 우리가 중국 문명을 보면은 사마천사기의 그 조선전에 있는 첫 문장인데요. 이 간명한 첫 문장은 한국 사람이라면은 한번 읽어볼 만하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왕 만자는 고연이냐라. 사마천사기의 조선전이 있으면은 당군조선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조선의 왕은 연나라 사람 위만이다 이거예요. 바로 한나라 이제 건국 당시에 공신들을 숙청을 할 때 저 위만이 자기의 주군 한꼬조 유방과 이제 같은 동양 사람이고 생일도 같은 사람인데, 공신 숙청할 때 흉노로 도망을 갔어요. 이 사람은 아마 절대 신복은 아니었던지 이 조선 사람 복식에 상투를 틀고서 바로 이 당군 조선 말기에 이 서쪽 그 영역에 있던 번조선 마지막 왕 그 준왕에게 이제 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위만 조선이 이 단군 조선의 실제적인 왕처럼, 첫 번째 왕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군 조선의 패망의 역사 끝자락에 그 중국의 일개 변방 장수를 이 단군 조선의 그 역사의 시작으로 착각을 하도록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역사의 실질적인 그 근원인 단군 조선 이전의 환웅천왕의 배달국,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삼국유사에서 선언하고 있는 이 우주광명의 나라 환국이 모두 저 어둠 속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역사 의식 저 너머로 역사의 그 영원한 어둠과 미망의 세계로 완전히 묻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한국인의 역사 계보, 역사 족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광복하려고 하는 모든 과업의 최종 결론은 뭐냐? 우리 역사의 그 족보, 계보, 즉 두 글자로 국통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 나라국자, 거느릴 통자. 우리 한국인 어디서 왔는가? 우리 한국인의 그 역사의 첫 나라는 그 전후에 어떤 나라를 계승해서 바로 오늘의 분단 역사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대세를, 우리 역사의 그 대세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우리 역사의 전체 그 머나먼 발전 과정을 체계 있게 볼 수 있는 이 사관을, 문화 정신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잠들어 있는 역사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의 그 역사의 첫 출발점인 이 개천절, 우리는 이 건국의 주인공, 건국의 시조를 잃어버렸어요. 한국인은 오늘
건국의 시조를 잊고 사는 것이다. 우리 한민족의 이거보다 더 황당한 그 역사의 충격적인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사의 족보를, 우리 문화 정신의 연원을 알 수 있는 그 문화 제1의 원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상공유사 이 고조선 내용을 잠시 그 원본을 보면은 그 왕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윤임금과 같은 때다. 이련 스님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4000년 전에 그 단군 조선은 어디서 온 거냐? 그게 바로 지금 상공유사의 조선전인데 결론은 뭐냐? 석유환국. 석유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아니다. 그것은 석유환인이다. 강단사학자들이 이제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건 환국이 됐든 환인이 됐든 환인이 있으면 환국이 있는 거고 환국이 있으면은 통치자 환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 문화 원전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의 전후 그 인과 논리책이라는 것은 역사를 해석하는 그 사가의 의식, 그 역사관, 식민사학자냐 진정한 민족사학자냐 그 싸가지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 이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 환웅이 사의 천하, 자주 이렇게 천하의 뜻을 둔다 이거야. 이 온 천하를 새로운 역사 시대로 만들고 싶다. 역사를 바꾸고 싶다. 탕구 인세 인간 세상을 열망을 한다 이거야. 열망을 해왔다. 부지자에 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아. 여기에 이제 아버지 문화가 나옵니다. 인류 문명의 진정한 아버지의 나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나라, 지구촌 앞으로 80억 인류의 진정한 아버지의 나라, 이 인류 보편 역사 문화의 중심지 동서 인류 문명의 영원한 조국 이 환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국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할 때 우리는 1만 년 전후의 태고 역사의 대세를 그 진정한 역사 문화 현장에서 충격적으로 보게 되는 이 환단곡의 그 역사기록, 동시에 이 이련 스님의 상공유사의 석유환국, 석유환인 이 기록의 진실을 우리가 뜨겁게 감동을 하면서 무릎을 치게 됩니다. 이 환인 천재가 환웅을 동방에 보낼 때 바로 네가 가려고 하는 동방 태백산, 지금 백두산과 중국 감수성에 있는 이 사무이산, 중국 한족 시조가 온 산과 또 금이 많이 난다고 하는 알타이산, 이 금악산, 동북아의 이제 이 삼신산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있는 곳, 이 우주에 하나님의 문화의 정기, 성스러운 기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동북아 삼신산, 상공유사에는 이제 두 산만 얘기하지만 이곳이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다. 홍익인간 제세이화가 건국 이념으로 건국의 제일 정신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지금 이 원전 있는 그대로 홍익인간을 선언하신 바로 그분, 환국의 환인천재께서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다. 이 내용 결론은 뭐냐? 이 환웅천왕이 천부인 세계를 전수받아가지고 동방 태백산에 오셔서 신시의 도읍을 정했는데 바로 이분이 환웅천왕이고 바로 여기가 신시 배달국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삼사, 풍백, 우사, 운사, 지금의 현대 그 민주 정치제도하고 아주 동일한 것인데 보다 더 사실은 근원적인 것인데 이 삼사 그리고 5 행정부의 그 장관들 뭐 주국이니 주명이니 주형벌이니 주선학 나와 있죠. 그리고 360여 사 인간 세상 360여 일상 사건들을 담당하는 그 행정부 관리들이 있었다. 이것이 제세이화다. 제세이화다.